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해저 터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 터널을 통해 하루 수백 대의 열차가 바다 밑을 오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북한에 막혀 사실상 섬처럼 된 한반도 남쪽, 과연 우리는 해저 터널을 통해 대륙과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자주 논의에 오르는 한중 해저 터널, 그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전략적 의미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중 해저 터널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2008년 1월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건의하면서입니다. 당시의 김문수 지사는 인천, 평택, 군산 3개의 노선을 제안하며 특히 평택 라인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었죠. 우리가 섬나라처럼 갇혀 살 게 아니라 바다로 뻗어나가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런 정치적 수사로 진행된 논의는 이후에 국토해양부의 연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10년 국토해양부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지만 2011년에 결국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 계획은 유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중 해저 터널은 왜 어려운 걸까요? 일단은 비용입니다.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거론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만큼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양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외교적 리스크도 크죠. 현재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런 대규모 국제 사업은 또 진척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해가 대륙붕 지역이라 수심은 얕지만 이 긴 거리와 해류 때문에 침매 터널 공법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25km마다 인공섬을 만들고 섬과 섬 사이를 터널이나 교량으로 연결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마치 바다 위에 점선을 그리듯 이어지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결코 쉬운 공사는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은 한중 해저 터널을 만든다 했을 때 그 노선이 어디가 될까,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중국 쪽은 여기 웨이하이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고, 이제 우리나라 어디로 연결할까인데, 이 중국 산둥반도에서 가장 짧게 연결하는 거는 이곳 인천 옹진군 백령도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길이가 약 185km 정도 되네요. 그래도 이게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백령도까지 연결이 최단거리긴 한데 또 문제가 있죠. 백령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올 것이냐. 이 백령도에 가까운 육지는 다 북한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대청도, 서청도 거쳐서 백령도에서부터 또 이 인천까지 도로를 끌고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터널을 놓든 다리를 건설하든 방법은 있겠지만은 여기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북한이 너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대안 노선이 인천공항에서 연결하는 겁니다. 영종도죠. 영종도에서 산둥반도까지 연결하는 건데, 여기서 찍어가지고 아까 출발 지점은 같겠네요. 중국 쪽은 찍어보면은 어이구야,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요. 328.5km가 찍히네요. 서해가 수심이 얕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어떻게든 만든다 쳐도 이게 건설 비용이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쨌든 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로 연결하게 되면은 수도권까지는 다 이미 기반 시설이 깔려 있으니까요. 가장 수도권에 가깝게, 또 수도 서울에 가깝게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화성으로 연결하는 안이 있는데요.
뭐 인천공항으로 연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거리가 조금 짧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화성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지금 건설 중인 서해선과 연결을 해서 중부지방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개선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안산이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안산으로 연결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쨌든 이 화성이나 안산이나 이 앞바다에는 섬들이 많이 떠 있어서 여기까지만, 여기 섬들 있는 데까지만 끌고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교량으로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다른 안으로는 충남 서산 태안 지역에서 연결하는 안이 있거든요. 태안 앞바다에도 섬들이 많이 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섬들 쪽에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태안 앞바다의 이 섬에서 산둥반도까지는 제법 짧아졌어요. 거리가 273km 정도 나오네요. 태안 쪽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이 아까 웨이하이 산둥반도의 북쪽보다는 남쪽에서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최단 거리로 육지끼리 연결을 하면 320k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서산이나 태안으로 연결하면은 지금 이쪽에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와 항만과 또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이 자연 환경이 뛰어나잖아요. 태안 해안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다 싶습니다. 여기 태안 앞바다에서 아까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여기가 경렬비열도였네요. 경렬비열도도 여기서부터 연결하면은 거리는 짧아지겠지만 경렬비열도의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군산으로 연결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군산 쪽은 또 거리가 더 멀어져요, 보면. 그래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제주도에서 바로 상하이로 꽂아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죠. 어차피 안 될 거 막 던지는 건가요? 뭐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뭐 그런 논의도 있었다는 거. 아무튼 뭐 어떤 안이든 간에 현실성은 낮지만은 그만큼 다양한 상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한중 해저터널이 언급될 때는 대부분 선거철이었습니다. 동서 횡단철도에 연결을 하겠다, 환황해권 경제벨트로 완성하겠다는 등 거대한 비전을 내세우지만은 막상 그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도 예타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철도망 계획에서 빠진 전례가 있죠. 국내 철도 공사조차 이런데 중국과의 해저터널은 더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중 해저터널은 한반도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 한중 해저터널이 현실화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입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모두가 한반도 통일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하지만 이 터널로 인해서 어떤 통일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 면에서 지정학적 판을 흔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해저터널 하나로 통일이 되진 않겠지만 어떤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는 촉진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중 해저터널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는 거죠. 바다 아래를 뚫어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꿈. 그 꿈이 과연 실현될까요? 지금은 꿈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지도 위에 그려질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던 싫던 중국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죠. 안보적 관점에서는 견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 미래를 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O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